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러면 아래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 문명. 뭐 다 이렇게 이제 강을 위주로 해서 됐다. 이거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볼 때 4개 문명 중에서 역사가 가장 낮습니다. 기원전은 2000년이니까 4000년 정도로 하는데, 중국에서 생각을 할 때 황하 문명이 딴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느끼면서도 이와 같이 4000년으로 정하는 것은 이게 중국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공산국가에서는 실증주의 위주로 오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 즉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 4000년이 훨씬 넘는 한 1만 년 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1996년 5월서부터 좀 힘이 세진 겁니다, 중국이. 그래 갖고 구어 중점 하상주 단대공전을 해갖고 5개년 계획을 해서 2000년 9월에 종료가 됐는데, 이때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연대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 갖고 하나라는 2070년 전서부터 기원전 1600년, 상하고 은나라죠. 기원전 그 밑에서부터 1046년,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어받아서 기원전 771년까지다. 이렇게 하고 확정을 이제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중화고대문명 탐험공정이라고 그래갖고 이미 연구한 거를 기초를 해갖고 중화문명의 근원을 담그는데 이때에 아주 그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중국이 역사상 가장 큰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과거는 모두 중국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이것이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해갖고 우리의 그냥 그 치고받고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 알려진 사망오제를 중국의 역사를 편입을 하는데 이러면 한 1만 년 전이 돼요. 물론 사망오제가 1만 년 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원을 따지면 한 1만 년 전 돼서 이 중화문명이 이집트나 수메르보다 훨씬 오래된 세계 최고의 문명이다. 그랬는데 아래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1만 년 전 된다는 것이 동북문명이 되는 거예요. 중국 신석기 청동기 문명의 동북의 홍산 지역이고 그동안에 여태까지 했던 황하 문명이 이보다 훨씬 내려간다는 것을 이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과거에 중국은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 1980년대까지의 중국 역사관은 황제, 염제, 치우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우측에 있는 동이족이 남측에 있는 묘만족하고 말하자면 전투를 합니다. 그래갖고 동이족인 치우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밑에 있는 묘만족에서 쭉 바로 화족으로 올라갑니다. 황하 있는 쪽으로 해서 내 원수를 갚아주라. 그랬더니 갚아주마. 이래갖고 치우하고 황제 묘만족의 연합군하고 싸워갖고 뭐 지금 우리 그 동이족 역사에서는 치우가 이겼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중국에서는 황제가 이겨갖고 그리고 중국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중국의 왕초는 누구냐면 황제다. 이래갖고 중국에서 뭐느냐면 이 거대한 석상을 만들 때 1990년에는 여망제만이 자기들의 선조다 이렇게 해갖고 치우는 동이족이라고 해서 아예 뺐습니다. 자, 이랬는데
구소련이 해체돼 갖고 중국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소련이 여러 나라가 독립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50개 그 소수민족이 있으니까 여기가 독립 뭐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여러 나라의 각 축장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으니까 공산권이 몰락할 줄 모른다. 이래 갖고 주변 국가의 국경 분쟁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 땅은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 동북지역에 동이 있는 데가 내주함으로써 그에 수반하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랬는데 이래갖고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중국산은 아래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땅에서 지속적인 단일 문명 체계고 그 체계 안에서 뭐 민족이 좀 달라도 검은색의 황인족이다.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용의 후예다.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 큰 소리를 이제 치면서 이게 역사의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보면서 그 유명한 공정을 만드는데 우리하고 관계되는 게 동북공정. 그 다음에 북방공정은 몽골족 고구하고 서북공정 이게 뭐 지금 매번 위구르족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서남공정, 티베트족 그리고 남방공정, 해양 변강공정 뭐 이거 툭탁툭탁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정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공정 내에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역사를 통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해갖고 그야말로 1990년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서 중화 5천년이라고 그래갖고 과거에는 중화 4천년도 뭐 신화다 언이다 이렇게 오는데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중화 5천년이라고 이래가 가면서 중국사가 바뀌어지더니 이 북경 근처에다 귀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중국의 왕초들이 있는 데다 그래갖고 삼시조를 했는데 예전하고는 달리 1980년대는 황제만 중국의 왕초다. 그러더니 1990년대는 여망제로 그 대형 석상을 만들고 그러더니 2000년대에는 여기에 그동안 부단히 배제한 치우가 들어가 갖고 황제, 염제, 치우가 중국의 시조 하는데 이 중에서는 황제가 왕초다. 그래갖고 귀군원의 삼조당에서 중앙에 있는 분이 황제고 그리고 염제, 치우입니다. 이와 같이 해갖고 황제가 왕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아주 고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황제가 그 왕초라고 보는데 치우가 요함이 동이족인데 역사가 요하고 동이는 만년으로 올라가는데 황제의 중화는 5천년 정도도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일반인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바로 이겁니다. 현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거는 중국사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황제, 염제, 치우에서 치우는 전혀 중국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세계를 통일하는 문제에서 황제가 동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또 찾아냈어요. 사마천 사기에 황제는 웅이었다라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더 결정적인 거는 황제가 떠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황제가 북경에만 있습니까? 동이족도 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뿌리이자 비조인 황제가 동이족이래. 이게 정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황제가 동이족임으로써 그동안 동이족으로 알려진 한국인, 일본인도 당연히 황제의 후손이다. 뭐 그게 간단한 게 고구려는 황제의 후손이 단군을 시조로 했으므로 고구려도 당연히 중국 역사다. 아, 이래갖고 여기 보시면 2017년 4월에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당연히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러다 보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죠. 과거 로마의 영토는 현재 30여 개의 국가로 되어 있어서 따지고 보면 지금 이탈리아는 아주 조그만 소국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이집트, 프랑스 등의 로마 유적이 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탈리아와 로마가 점령한 역사가 과거 로마에 속해 있음을 부정하고, 말하자면 프랑스, 영국, 이집트가 부정하고 로마 역사가 프랑스 역사라고 이게 주장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중국이 바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주장은 또 뭐냐면 현 중국 땅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사, 즉 화에 흡수됐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50여 개의 소수 민족 중에서 동이족, 그 한민족은 화가 흡수가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동이족과 화족의 지들이 옛날 있는 것을 중국 역사로 넣더라도 동이족은 화족하고 이 흡수가 안 되고 현재도 국가를 먼저 들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민족이 중국하고 달리 현재의 국가도 갖고 있고 체제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차이가 뭐냐가 얘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뭐냐.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동이족하고 중국은 그야말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게 흡수가 될 수가 없다는 속성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국인의 체형은 다른 민족과 아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인은 머리뼈의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의 길이가 짧고 높이가 매우 높다. 이게 홍산문화라든가 하가점, 하천, 고조선이 있었다고 보는 데에는 정수리 높고 평평한 얼굴에 기본적으로 고대 동이족을 주로 동북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앙소인들은 중두형이라고 해서 동이족하고 머리가 다릅니다. 얼굴이 이마도 걷지 않고 젖혀졌고 머리뼈가 높으면 얼굴뼈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앙소문화나 이런 거고 우리 한민족은 인종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만 갖고 하면 됩니까? 바로 유전자 분석으로 이게 이제 규명이 된다는 건데 홍산의 우아령의 유거를 이것을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아령 민족하고 우리 저기라는데 중국 기록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아령에 갖고 하는 거는 고 동북유형이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하가점 상층 문화, 그러니까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 문화일 때는 우리 저거는 고 동북민족 한국인의 그 얼굴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데 있는데 상층 문화에서는 이게 중국인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가점이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어서 이 하가점 하층에서는 농경을 했었는데 돼지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기후가 바뀌어갖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림으로 따지면 저 우측에 홍산에서 내려와갖고 중앙으로는 은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가점 하층이 있는 데가 무주공산이 될 거 아닙니까? 동이족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올라가서 화북인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가 이제 또 주나라에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을 하는 것은 또다시 이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다. 동이족들이. 이것이 이제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지지고 복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전자적으로 다르다는 거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지만 그 유전자적으로 다르니까 문화와 풍습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된 마련이죠. 여기서 보시면 동이족들은 그 빗살무늬, 민무늬 토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은 빗살무늬 토기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저 위에서부터 보는 채도 그 흑도들을 만들었고 이것은 민족이 다르니까 토기도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옥기인데 이 동이족은 왕초급들은 옥을 이제 부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옥이 쭈르륵 해갖고 동이족으로만 연계가 되고 은나라에로만 이렇게 뒤였는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쓰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흑룡화가 무려 8,000년 되는데 귀걸이를 했는데 이게 은어하고 그 다음에 부신의 이제 사해위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무남리 여수 안도 패청 이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왜 같은 적인데 이것은 동이족으로 내려오고 중국은 은나라에서 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비로소 이야기가 된다. 그 다음에는 곰 토템인데 동이족은 부단히 곰으로 해갖고 여기서 뭐 옥기도 곰 토템으로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더 적은 거는 아주 중요한 게 하는데 이 무덤입니다. 동이족은 적석정을 해서 돌멩이로 만드는데 이 무덤 매장 풍습은 오랜 기간 동안 민족이 달라지기 전에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한민족하고 중국은 결정적으로 무덤에서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아량에 있는데 이 전체가 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보시면 그런데 우아량의 적석청하고 한국의 적석청이 똑같습니다. 이건 민족이 같아서 그런 거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잘 아시지만 석천동이라든가 대릉원이라든가 뭐 북방민족의 쿨간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데 중국인 경우는 어떤 거느냐. 중국은 돌멩이로 오지를 않고 이와 같이 이 좌측은 한무제릉입니다. 태토성령 벌판에다가 흙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든가 인산위릉을 해서 굴을 떨어서 넣습니다. 측천부의 능이 바로 저런 걸 해갖고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돌멩이 놓고 단 한 끼가 없습니다. 더욱 놀란 거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게 세계적인 미스터리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피라미드 하는데 5,000년이 넘는 건데 아주 대용입니다. 중국에서 진시황릉인 줄 알고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진시황릉이 2,200~300년 전인데 5,000년 전입니다. 우상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데 이것이 중국의 미스테리 피라미드의 미스테리였는데 이것이 발견이 된 거는 예전에 독일인이 비행기를 타다가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그런 적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관광객으로 가서 몇 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공개가 뭐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적석총입니다. 이건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동이종은 제단하고 무덤을 같이 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인데 그 보시면 밑에 있는 것에 이게 우아량의 적석청하고 이 제단이 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민족이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는 것이 제단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로 해서 제단하고 무덤이라든가 적석청이라든가를 많은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빨리빨리 잘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동이족은 홀수 그러니까 13579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2468장입니다. 이건 부단히 내리는데 물론 중국에도 하는 것이 주요경보다 이렇게 음악 오행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놀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황룡사, 구층타, 법주사, 5층 모두 홀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경우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 같아요. 탑이 모두 작습니다. 12층. 중국의 저 큰 목탑이 6층이고 이 내용을 보면서 부단히 저기하고 지금도
중국에 있는 동북 지역으로 가서 보면 저렇게 전등이 11개입니다. 그와 같은 걸 부단히 하고 있다. 이래갖고 여기에서 놀라운 거를 알 수가 있는데 1999년도에 김세환 선생이 삼조당을 갔을 때는 황제 앞에 복숭아가 4개가 있었는데 2009년 삼조당에 다시 그 역사가 바뀌고 갔을 때 보니까 황제가 글쎄 9개라는 겁니다. 홀수고 영제하고 치우는 똘만이라고 해서 5개를 놨다는 겁니다. 이거를 봐도 중국에서 이 황제가 동이족이라는 거 얼마나 크게 했다는 이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고인돌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때로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은 전 세계의 거의 80% 이상이 고인돌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이 또 특별한 거는 별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별자리라는 게 국가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첫째는 뭐 국가의 기름을 점치기 위한 주설적인 의미. 근데 이것이 국방에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뭐냐면 별을 볼 수 있으면 밤에도 행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1급 비밀인데 이와 같은 거를 뭐 고인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고인돌이 중국의 본서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동이 지역에만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른 쪽에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있는데도 고인돌이 나오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큰 틀에서 동이족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파형 동검인데 뭐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당부에서 좌측은 동이족에 만든 비파형이고 우측은 이제 중국인데 동이족은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나눠지는데 중국으로 보면 우측으로 해갖고 이제 하나로 돼 있죠. 이것도 고인돌하고 같이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파형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뭐 이런데 한 5,000년 전 되는데 우측에 보면 이게 옥입니다. 옥으로 한 5,000년 전 된 옥검인데 보시면 5,000년 전서부터 동이족은 부단히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바로 이 치입니다. 이 치는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삼자점에서 이 고조선의 근거지라고 그러는데 약 4,000년 전으로 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치라는 것은 그 방어기가 이 좋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그 동이족은 부단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치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 명나라 때 비로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투가 달라져서 그러는데 그래갖고 동이족은 부단히 치를 만드는데 중국은 이 중원에서는 그러지를 않아서 이거는 민족성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온돌인데 온돌은 뭐 연산맥을 기준으로 해갖고 중국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에서도 이 온돌의 중요성을 알아서 뭐 도입하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온돌은 전혀 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이 지역의 한반도고 이런 데로만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복이라는 게 있는데 훈족이라든가 우리 이 북방 기마 민족들은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의 뒷국무늬에다가 꼭 이렇게 큰 바통을 짱이 되면 말하자면 대장이 되면 전임이 죽을 때 바통을 무덤에 묻고 그리고 다시 후계자가 동복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부단히 북방 기마민족이고 우리 동이족 쪽으로만 쭉 돼갖고 이것이 아틸라 후은족에다도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 이 동복을 해갖고 이게 우리나라 국보의 대표적인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하는데 이것은 중국 쪽에서 나오는 물건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보면 편두가 있는데 동이 쪽의 왕초급은 태어나면 빨래판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머리를 박박 이렇게 조인다고 그래요. 이건 동이족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마일불상 토기에서 주인상이 편두입니다. 저기서 보시면 납장 누른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 동이족의 귀족들은 그 편두도 하고 그 다음에 동복도 갖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은장이라는데 뭐 동이족은 부단히 수은장을 넣습니다. 그래갖고 저 우하단부에 있는 대능원에서 있는 것도 거기서도 이제 수은장의 증거가 나오고요. 이 지금 대련에 있는 그 강산무덤에서는 무려 140명이 수은장됐다 뭐 이러는 것도 있죠. 2021년 지금 경주의 월성에서 바로 밑에 사진과 같이 수은장의 흔적이 나오는데 중국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은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방족은 이렇게 수은장을 오고 한에서 원까지 뭐 중당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부활하고 뭐 이러는 적이 있는데 동이족은 부단히 수은장을 오고 이게 수은장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여러 가지 토용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는 상투옥고인데 중국은 상투옥고를 안 하고 동이족이 부단히 하는데 이것이 홍산 문화에서 보시면 좌측 하단부의 머리 근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5,000년, 6,000년이 되는 거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5, 6,000년 전에 부단히 상투를 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뭐 너무 잘 알려지는 건 개마무사인데 이 뭐 북방민족에서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 얘기를 해갖고 그 원동력이 이제 개마무사가 되면서 탱크와 같이 갔는데 지금 세계에서 우측처럼 마갑이 나온 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럽에서는 1200년에 나오는데 개마무사는 뭐 무려 1000년부터 더 전이죠. 자, 이런데 동이족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게 물자도 많고 그러는데 개마무사를 동원을 하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구려나 우리 북방에서는 이런 거 개마무사 말에 그 마갑을 씌울 수 있을 만큼 아주 질 좋은 철들이 때류에서 나온다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동천왕 때에 5,000명의 개마무사를 동원하는데 이때 보면 한 350톤의 철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양질이 필요하죠. 이게 만주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단히 동북 지역을 해서 고구려를 치려고 그러는 거 이 광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역사를 보면 고구려가 마지막에 영계서문에 아들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무슨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고위성이 단 한 번도 패해를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밑에서 보시는 우측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 말 타고 하냐? 중국은 개마무사를 동원하지를 않고 장군이 전장에 말을 타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장에서 말에서 내려갖고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에서도 보면 말 타고 기마무사들을 이제 동원하는데 이때의 기마무사들은 중국인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용병으로 북방족이라든가 이런 거를 썼습니다. 삼국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지역이다. 이거는 전부 다 동이 지역에 있던 이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대마무사 오니까 철제 갑주죠. 갑옷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뭐, 이게 당연히 갑옷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토된다고 볼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그 유명한 무용청에서 고구려 병사가 뒤로 활을 쏘는데, 이거는 파르티안 기사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전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활을 쏘려면, 말 타고 쏘려면 말에 머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이 적어야 되고, 뒤로 쏘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나 뭐 이렇게 해서 북방민족들에 갖고 동이족들의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이라는 말 자체가 화살을 쏘는 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화살을 갖다가 말 위에서 쏘려고 그러면 저 그림 밑에서 보시는 것도 박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박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등자인데 이 등자는 일반적으로
동이족이 만들어서 약 3, 4세기 돼서야 비로소 중국이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방민족들이 말이고 뭐 소고 뭐 이래갖고 하는데 저 각배와 호용되고 하는데 소 뿌리고 뭐 이런데 해갖고 술도 마시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동이족에서만 나옵니다. 협대도 말족이 오는데 동이족만 나오는데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이게 상당히 많이 그 전시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환웅이 곰과 호랑이한테 쑥하고 마늘을 이제 주면서 동굴에서 햇볕 보지 않고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웅녀가 그냥 박박적이래 갖고 오케이 해서 이제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예이 못 살겠다 그 이래 갖고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중요성이 있느냐면 쑥과 마늘은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에 야생하는 이제 단연재료 해갖고 약재로 해서 쓰고 막 이렇게 쭉 돼요. 중국에서는 6세기까지 쑥하고 마늘을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이족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의술이 동이족하고 중국하고 다르게 개발이 됐고 나중에 중국의 의학하고 우리 그 동이족의 교류하면서 발전을 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복골인데 이게 뭐 점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동물의 어깨뼈 뭐 이런 데를 해갖고 구멍을 뚫고 이제 불에 구워서 갈래지는 걸 봐서 점을 치는 건데 이것은 동이족으로만 나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갖고 동이에 말하자면 전유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고조선이라는 하가점 하층문화 이런 데서 복골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동이족 영토에서만 복골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중어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저쪽으로 해갖고 뭐 이것은 동이족의 동북지역과 한반도가 동일문화라는 거를 뭐 단적으로 볼 수 있고 들어가지를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각골문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각골문자는 은나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중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이족으로 해서 각골이 골복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잘 나시는 거 마찬가지로 은나라에서 이게 뭐 떼로 나오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한자는 어느 거를 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가라는 거는 집안에 돼지가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예전에 동이족들이 돼지를 길렀다는 거.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제주도고 강원도에서도 이제 존속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돼지를 집에 밑에다 기르는 걸로 해서 한자가 집가자가 되었다. 이러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연자인데 그러할 연자는 동이족이 한자를 만든 결정적인 얘기인데 이것은 연자는 고기 육자하고 개견자하고 불화자가 있는데 이게 세 개가 합쳐서는데 무슨 소리냐. 개를 불에 거슬리는 고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동이족이 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을 뜻하는 삼복에 견자가 들어가서 개를 먹는다. 이게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시비는 하지만 다시 한번 한자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풍습이나 전설이 반영된 표기 문자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걸 봐서 그 한자는 중국인이 만든 게 아니라 한민족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는 지금 학자들이 모두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름 각벌 문자에 문제가 있는 거는 동이족이 그 골복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각골문자로 해서 상은이 이걸 한자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놀랍게도 동이족 영역에서는 후대까지 이를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한반도를 포함한 동이족 영역에서는 복골이 발견이 되는데 갑골 문자는 발견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 복골은 동이족이 만들어갖고 전체 은나라고 이렇게 동이족에 있는 데서도 썼는데 한자를 은나라에서 만들었죠. 그렇게 보는데 은나라에서 만든
그 글을 쓰지를 않았다는 거는, 그래서 학자들은 한자와 다른 문자를 동의적으로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신지 문자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수없는 이런 연구나 이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보죠.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에서 한자를 공동으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언어의 체계에서 즉 문법이 지금 현재 중국은 동사가 앞에 있고 한국은 이제 동사가 뒤에 가죠. 우리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인데, 근데 중국은 주어 동사 부위에서 SVO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어가 티베트어의 언어와 발생적으로 아주 가까움에도 티베트어는 놀랍게도 한국어하고 어순어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SOV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어도 알타이어계처럼 SOV를 처음으로 썼는데 이러다가 SVO로 변화한 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르니까 뭐 삐지다가 뭐 이러다가 뭐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래갖고 동의와 다른 사고를 가진 중화가 동의가 사용하는 언어체계와는 다른 언어체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세지니까 동의가 사용하는 언어체계를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남이 오니까 안 한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자동차입니다. 현재 우리는 좌측 토행인데 영국이고 일본이고, 일본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는 우측 토행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측 토행이 조금 편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영국에서 자동차가 법물과 같이 이게 이제 산업혁명에서 되다가 보니까 불란서하고 독일에서 네가 쓰는 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운전대의 위치가 좌우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포뮬1에서의 조종사의 위치는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조금 가 있답니다. 이게 효율이 좋다고 뭐 그러는 예 중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한자 뭐 이런 게서 언어체계가 그럴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한국어고 한민족 동이족어고 중국어고 무려 20개 이상의 완전히 다른 그 문화와 풍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민족이 계속 버티고 현재와 같이 이걸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전자서부터 그래갖고 풍습까지도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왔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갈 거는 지수연 박사가 이런, 한나라대 이후 동북지역의 동의와 선대 산동지역 일대의 동의를 같은 계보로 볼 수는 없다. 왜냐? 시대가 지나서 동이족이 우리 쪽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민족에서 화복을 해갖고 올라가서 번잡이 돼갖고 이럴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중에서도 한민족의 특이성은 동이족의 전통적 적자로 생각을 해갖고 화족에 흡수되지 않고 현재까지 동이족 전통과 풍습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번듯하게 얘기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뭐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이제 생겼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동북지역에 동의하는데 요하 문명이 발전하고 있을 때 중국도 한국도 없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요하에서 발달된 독자적인 문명까지 중국하고 달리 있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하면서 그 당군조선이었는데 신비왕국을 건설하고 이렇게 주르륵 내려와 갖고 우리는 우리 쪽, 중국은 중인국 쪽이라니까 중국의 뭐 동북풍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런 우리가 다른 데 그래서 그 뭐 아주 자신있게 이렇게 중국하고 맞붙어서 지금 세계 강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